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뇌졸중 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픈 두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을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뇌 기능 저하를 추적해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처음 몇 년간은 저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마치 감기 걸리면 콧물 나는 것처럼 뇌에 문제 생기면 머리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연구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신호가 나타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이명을 뇌의 마지막 신호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완전히 틀린 상식이었어요. 평생 믿어왔던 내용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진짜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한 증상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멀쩡하던 손에 갑자기 힘이 안 들어간다거나 평소 잘하던 말이 갑자기 꼬인다거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진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런 변화들은 보통 몇 분에서 몇십 분 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진짜 신호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아보면 아, 그때 그 이상한 느낌이 바로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두통 때문에 걱정하며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나오는 경우는 정말 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알고 계시던 상식을 완전히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뇌에서 정말로 위험하다고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오랜 친구의 형님이 계셨어요. 63세 김준식 님인데 평소에 두통이 정말 자주 오셨거든요. 한 달에 열흘은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걱정하셨죠. 혹시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뇌졸중 전조 증상인 건 아닐까 하면서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험한 순간은 두통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리모컨을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마치 팔에 마취를 맞은 것처럼 말이죠. 리모컨이 툭 떨어졌는데 몇 분 지나니까 또 멀쩡해지더라고요. 김준식님은 그때 그냥 잠깐 무리해서 그런 줄 알고 넘기셨어요. 평소 두통은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정작 이런 변화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라도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뒤에 김준식님은 다시 같은 증상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는데 오른손이 또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칫솔을 놓치신 거예요. 다행히 그때는 부인이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시고 즉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도움을 받아서 관리에 들어가면서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예전의 일상으로 대부분 회복하셨고요. 김준식 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동안 두통 때문에 그렇게 걱정했는데 정작 진짜 신호는 전혀 다른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작은 순간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69세 이정민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평소에 목과 어깨가 자주 뻐근하고 가끔 머리도 무겁다고 하시면서 뇌 쪽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갑자기 말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 말을 또박또박 잘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점원한테 뭐라고 말하려는데 혀가 잘 안 돌아가더래요. 그때 옆에 있던 딸이 엄마 말씀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눈치챘어요. 그래서 바로 차에 태우고 확인을 받으러 갔더니 정말 다행히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정미 님도 지금은 관리를 잘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첫째로 왜 지금까지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셨는지, 둘째로 진짜 위험한 신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셋째로 이런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준비해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신호가 진짜 위험한 것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뇌졸중 직전에 나타나는 실제 신호들과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갑작스럽게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건 정말 특징적인 변화인데요. 평소에 멀쩡하던 손이나 발이 갑자기 남의 것처럼 느껴지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조 단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한국뇌과학연구진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갑작스런 편측 힘 저하가 실제 위험 신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나와 있어요. 전체 사례 중에서 약 40% 정도가 이런 증상을 먼저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겪었다는 점이에요. 68세 박영수님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분은 평소에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인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오른손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마치 손목에 무거운 추를 단 것처럼 말이죠. 신문을 제대로 들 수가 없어서 왼손으로 바꿨는데 1분 정도 지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다행히 박영수님은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셔서 바로 가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즉시 확인을 받으러 가서 관리에 들어가면서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힘 빠짐이 오면 우선 움직임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양쪽 팔을 들어보고 주먹을 쥐었다 펴보고 다리도 힘을 줘보면서 좌우 차이가 있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만약 확실히 다르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성적으로 힘이 없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관절염이 있어서 아프다거나 근육이 약해서 힘이 없다거나 하는 건 천천히 진행되는 변화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갑작스러움이 핵심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팔다리가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혹시 이런 갑작스런 힘 빠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상대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입니다. 이것도 정말 특징적인 변화인데요. 평소에 말을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마치 외국어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 유럽 뇌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언어 기능의 갑작스런 저하는 전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변화로 확인됐다고 해요. 특히 말하기와 듣기 중에서 말하기 쪽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72세 김나훈님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워져요. 이분은 평소에 말씀을 또박또박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손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툭툭 끊기면서 잘 안 나오는 경험을 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있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는 답답한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몇 분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확인을 받아보니 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언어 변화가 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해요.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평소에 잘 아는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간단한 인사말이나 본인 이름, 주소 같은 걸 또박또박 발음해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생기는 말더듬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긴장해서 더듬거리는 건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빨리 말하려다가 꼬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하는 증상은 뇌에서 입으로 가는 신호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아예 다른 느낌입니다. 말이 안 나오거나 남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신호는 한쪽 몸의 감각이 갑자기 둔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촉감이 무디거나 마치 남의 살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국내 신경생리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감각 둔화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도 위험 신호로 분류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한쪽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요. 64세 최문호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왼쪽 팔 감각이 갑자기 무뎌져서 옷소매가 닿아도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두꺼운 장갑을 낀 것처럼 말이죠.
손으로 만져봐도 촉감이 이상하고 뜨겁고 차가운 것도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감각 변화를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양쪽 팔이나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가볍게 만져보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보기도 하고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면서 좌우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변화가 지속되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건 단순한 저림과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저림은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신경이 눌려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하는 감각 둔화는 저림이 아니라 감각이 통째로 사라지는 느낌이 특징입니다. 혹시 갑작스런 감각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갑작스런 시야 흐림이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변화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 많은 분들이 단순한 눈의 피로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 뇌건강연구단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시야 변화가 초기 혈류 차단의 대표적 신호로 확인됐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한쪽 눈만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분이 검게 가려지는 현상이 전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하고요. 70세 오성재님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워져요. 이분은 집안에서 평소처럼 걷다가 갑자기 오른쪽 시야가 전체적으로 흐려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마치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왼쪽은 멀쩡한데 오른쪽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뭔가 들어간 줄 알고 비비고 씻어봤는데 계속 그러더래요. 다행히 가족이 옆에 있다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바로 확인을 받으러 갔어요. 시야 변화를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쪽 눈을 번갈아 가리면서 각각의 시야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한쪽 눈을 가리고 반대편 눈으로만 봤을 때 평소와 다른 점이 없는지, 시야의 일부가 어둡거나 흐린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일반적인 눈의 피로나 안과 질환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피곤해서 침침한 건 양쪽 다 비슷하게 오고 서서히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하는 증상은 갑작성과 편측성이 특징이에요. 시야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흐려진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갑작스런 균형 상실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에 걸음걸이가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변화예요. 국내 뇌균형 연구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갑작스런 균형 장애가 전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확인됐어요. 특히 방향 감각을 잃으면서 한쪽으로만 계속 쏠리는 현상이 특징적이라고 하고요. 66세 전범수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걸음을 잘 걸으시던 분인데 어느 날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잡지 못해서 벽을 잡고 서야 했어요. 마치 배에서 파도를 맞은 것처럼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라고요. 이런 균형 변화가 오면 우선 안전한 곳에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주변 사람에게 즉시 알리셔야 해요. 혼자 있을 때는 무리하게 걷지 말고 벽이나 난간을 잡고 천천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오래된 어지럼증과는 확실히 구별해야 해요. 만성 어지럼증은 보통 서서히 나타나고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많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하는 증상은 갑작성과 함께 방향성 상실이 같이 오는 게 특징입니다.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변화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미리 막을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꾸준한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 혈관벽이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아요. 마치 고무호스에 물을 세게 틀었다 약하게 틀었다 하면 호스가 금이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손상이 쌓이다 보면 전조 단계가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혈압 차이가 큰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집에서 간단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계 하나 장만해서 아침 저녁으로 재보시면서 패턴을 파악해 보세요. 평소 혈압을 꾸준히 체크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혈당 변동을 줄이는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폭이 커질수록 혈관 내부에 흉터 같은 손상이 쉽게 생겨요. 특히 단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면서 혈관에 충격을 주거든요. 이런 변화를 줄이려면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양을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밥을 먹을 때도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요즘 식사 패턴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수면 부족을 줄이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관 벽이 약해져요. 또 혈액이 끈해지면서 흐름도 나빠지고요.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해요. 화장실 때문인지, 코골이 때문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인지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운동 방법을 조절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과격한 운동을 하면 혈관 벽에 강한 압력이 가해져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하시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안전한 방법은 하루 20분 정도 걷기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10분씩, 그 다음 주에는 15분씩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걸을 때도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최근 운동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큰 감정 변동이 오면 혈류 흐름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화를 내거나 심하게 놀라거나 슬퍼할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오르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자주 반복되면 혈관의 부담이 커져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보다는 안전한 방법으로 배출하는 게 더 좋아요. 간단한 호흡 조절법을 익혀두시거나 짧은 산책으로 마음을 달래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몇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지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뇌졸중의 전조라고 생각해왔던 두통이나 이명은 사실 대부분 뇌에서 직접 보내는 위험 신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흔한 증상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게 연구를 통해 밝혀졌거든요. 반대로 진짜 위험한 신호들은 훨씬 뚜렷하고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몸에 힘이 빠진다거나, 평소 잘하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다거나,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감각이 둔해진다거나, 균형을 잃는다거나 하는 변화들이죠. 이런 증상들의 공통점은 모두 갑작성과 편측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뇌 기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겨요. 말하기, 움직이기, 생각하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 능력들이 영구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힘들어지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제대로 실천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로 갑작스런 변화가 오면 절대 넘기지 말고 즉시 주변에 알리고 조치를 취하는 것. 두 번째로 평상시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 세 번째로 적절한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로 전체적인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갑작스런 변화가 왔을 때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몇 분 후에 괜찮아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전조 단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전조 단계에서 빠른 대응으로 관리에 성공한 더 많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관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까지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